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로종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받들어 모시고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수령결사옹 위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한 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모습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요류돌살이 꽃다운 청춘을 바치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이한 사령부 전령병이었던 최금산 동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녀같이 곱게 생긴 청년, 꿈도 많고 공상도 많았던 최금산 동지였습니다. 이육 땅에서 유랑민의 아들로 태어난 최금산 동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해방된 조국 땅에서 기차를 실컷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하기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사령부 전령병이라는 그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 두 바쁜 속에서도 짬만 있으면 수령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장군님, 우린 언제면 그 조국 땅을 볼 수 있습니까? 동해바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다는데 사령관 동지께서는 가보았습니까? 이제 몇 해 후면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어느 곳이나 다 엉뚱하고 천진스러운 이런 질문들이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전령병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꿈,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중히 여기셨습니다. 티 없는 그 꿈속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낙관을 더해주시면서 그가 세계관 형성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외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항일유격대에 입대한 최금산 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 동지는 친오보이시였고 자유로운 스승이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원종부대가 그 만강 가까이 있는 어느 곳에서 한창 수경을 하는데 갑자기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 최금산 동지는 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돼서 사령부 쪽으로 기어드는 적들을 막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 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벼락같이 달려와 온몸으로 사령관 동지를 막아 나서며 적들을 향해 기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온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게 되었고 정말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모 사격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18살, 너무도 애절문 나이에 전사한 그를 보며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가 남기고 간 배낭 속에는 조국 진군의 날 심겠다고 아껴두었던 그 미투리 한 콜레와 비상용 미식가루 한 봉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사령부의 안녕만을 바라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수령결사옹이 투사들. 투사들의 빛나는 한생은 우리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이야말로 혁명가의 제일 생명이며 수령결사옹이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투사 동지들이 지녔던 투철한 실험결성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중해 나가야 할 혁명적 정신이라는 데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를 결사옹이하는데 청춘을 남김없이 바쳐 나가겠습니다. 항일의 전구마다의 날에 치던 수령결사옹이의 고귀한 녹슨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 천만 군민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이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귀감으로 삼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이의 성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76돌을 맞으며 근로단체들에서 경축 모임과 경축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관계부문, 직맹, 여맹 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 해방의 대사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투철한 자주 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전설적 영웅의 비범한 용도가 있었기에 항일의 전구마다의 자력 독립의 혁명 정신이 나래치고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의 혁명 전통을 만대에 빛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오늘의 진군에서 영적 노동계급의 전투적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여맹중앙예술선전대 공연에서는 김일성 대원수 만세, 혁명가요 연극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빛나라 정일봉,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용도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민족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이 땅 위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도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시와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로 막을 내린 공연은 당의 용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 혁명가의 기계를 힘있게 떨쳐갈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당 제8차 대회에서는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며 특히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당대회 과업 관철을 위한 실속 있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기계공업 부문 소식입니다. 우리가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과 7월달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찾은 경우가 겨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대장 설비를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토지를 정비해야 되고, 인민경제계획도 수행하는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자면 꼭 자력갱생,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철저히 우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대한중기연합기업소, 영성기연합기업소, 송청항 전기공장을 비해서 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제기된 문제들 다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아래 공장 기업소에서 이렇게 이룩되고 있는 이런 생산적 성과들,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서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통해서 생산적 앙양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저희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대한중기계 연합기업소의 8월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전 설비와 대상 설비 생산에서 새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가공 직장을 비롯해서 공장 안의 모든 직장들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개발시켜 새로운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매일 생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떠난 생산 성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재간동기들이 많습니다. 상반년 기간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이 동무들이 핵심이 돼서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을 창안하여 생산에 도입하다라니까 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우고 직장 안에 기술혁신 창의관 열풍을 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에서는 현존 생산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대형 설비들, 특히 이제 대형 공작기기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공작기기들의 현대화 목표를 이제 대담하게 세워가지고 그 실현하는 과정에 백시보링반과 그리고 원추차 가공반 이것들을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개조한 데 맞게 조종의 숫자를 실현해서 생산성을 훨씬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열처리 공정을 과학화하고 또 이제 그
질과 양을 다 같이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주소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공정 확립을 이제 마감 단계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락원기계 종합기업소 생산 소식입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생산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그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줌으로써 생산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속도가 장성하는 데 맞게 기능공들이 기능 수준을 더욱 높여 제품의 질적 사업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뚜렷한 존재를 이룩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단위들이 판정을 위한 판정이 아니라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항금산, 보문산으로 만들 수 있게 산림복에 대한 기능과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도록 저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단위들이 사업률을 제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나무를 심게 대한 저획사업을 강하게 뚫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화사업을 보여주기 사업과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판정에서도 객관성이 보장되고 구 과정의 경험 교환도 되고 평가가 아주 실용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제일 먼저 쟁취한 봉화화학공장에서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계속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총 50여만 그루의 나무를 생산해가지고 25만 그루를 산에다 내다 심고, 그다음에 이거 공장군의 과수나 원리마, 여기 필요한 거 원림용 나무, 산림성 나무, 이거 과일나무 생산해가지고 현재 이거 공장 분해는 과수나 원리마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고 산림복 2단계 계획에 맞게 쓸모있는 산업 전환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무 키우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뭔가? 성실한 땅과 노력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과학기술적으로 이 나무를 키울 적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과학기술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문 양묘장들에 가서 선진기술도 배워오고, 그다음에 자체로 기술 학습을 통해서 자체 기술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나무의 사립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당의 순간 뜻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20여 명의 수도 청년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환송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결사관철한 전세대 청년들의 순간 정신세계야말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이라고 하면서 청춘의 힘과 열정을 부강조국 건설에 다 바쳐갈 불같은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떠나는 청년들을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안락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 우리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청춘은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무들의 당부, 부모님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이 길에 참된 삶의 자원만을 세워가겠습니다. 독천시와 개천시의 많은 청년들도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청년 돌격대들에 탄원했습니다. 연합기업소들에 깃들어 있는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심장 깊이 체득하며 이들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석탄 증산을 위해서 애국의 마음을 변함없이 바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거에서 청춘의 기상을 떨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전으로 탄원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돌격대원들에게 지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결심입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또 동지들 축하를 이렇게 바꿔보니 내가 정말 이를 잘했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들과 동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겠습니다. 탄전으로 달려온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활무되는 청춘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동맹 제14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굳은 교리를 다졌습니다. 당과 저국의 부름에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을 지켜가는 길에서 핵심이 되고 기둥이 될 요리에 넘쳐있는 미더운 청년들입니다.
테러를 들어 떠나는 저의 마음은 정말 당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 덜격대원들 모두가 폭탄을 깡깡 캐내는 혁신자로 청춘을 빛내기 위해서 앞으로 힘과 열정을 다 바칠 결심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615만여 명, 사망자는 434만 6,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염병 상황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지난해 8월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5만여 명, 5,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그 수가 60만여 명, 9,700여 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2.4배,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형세가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이 비루스들이 광범하게 전파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히 아메리카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 확산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주일 전에 비해 2.18배 증가한 12만 4,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2020년 말의 감염자 급증 사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입원 환자는 2주일 전보다 1.87배 늘어나 6만 4천여 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2.91배 증가한 55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비루스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약 9만 4천 명의 어린이가 감염자로 등록돼서 전국적인 어린이 감염자 수는 40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기존 비루스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존 비루스는 주로 60살 이상의 사람들 속에서 전파됐지만 델타 변이 비루스는 20살부터 50살 사이 사람들 속에서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11일과 12일 무더기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경시에서는 11일에 내린 무더기비로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태로 한 대의 오토바이가 파괴되고 2대의 차가 묻혔다고 합니다. 한편 호북송에서도 12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의 일부 지역에서는 400mm의 무더기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큰 물로 여러 지역이 침수되고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우는 안휘송과 호북송, 호남송과 강서송, 졸강송에서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서 무더기비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우따르 프라데시주에서는 큰 물로 1200여 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50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히마차르 프라데시주에서도 무더기비로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완 고속도로에서는 산사태로 윤전 기재들이 묻혔으며 50여 명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무더기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다음, 뒤늦기의 북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큰 물로 흑해 유난히 여러 지역에서 살림집과 다리들이 파괴되고 륜전 기재들이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함경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화대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도 내렸습니다.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7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8월 14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초일입니다. 내일 바닷가를 위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넘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보물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를 보게 되면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북부 저기압골과 이동성 고기압 이 영향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성 고기압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국변두리로 습한 바닥 공기가 계속 흘러들면서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해비 침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화되고 또 약한 냉한 현상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서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 지역들, 이 지역들에서는 개인 날, 흐린 날 이렇게 옷 벗고 나타나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하순, 이 하순 기간에 동서해안의 중부이남 지역들에서 또 이제 한번 폭우를 동반해가지고 많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 특별히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제 태풍입니다. 지난해만 높은 보더라도 올해 지금 같은 기간에 8월 하순과 9월 상순 사이에 무려 이제 이 12월 기간에 이제 무려 10차례 태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같은 기간에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기간에 역시 2 내지 3회 정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이 태풍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바로 가지고 태풍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동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해비 침률이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평균 강수량은 동해안 지역에서 105.5mm로서 평년이 246.5%로 매우 많았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58.9mm로서 평년이 161.8%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해비 침률은 동해안 지역에서 28%로서 평년보다 11%,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26%로서 평년보다 14% 낮았습니다.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일이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한때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6일이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에는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9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서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한때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0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